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가 됐던 이 국힘당 곽상도에게 법원은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우리 국민들의 분노와 더불어서 검찰이 공소장을 허접하게 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급기야 국회는 50억 클럽에 대해서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운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검찰이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2015년도 곽상도에게 대장동 사업계획을 사전에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국민일보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상도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면서 곽상도에게 업자들이 대장동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없었다라고 판단을 했고, 사업 설명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봤습니다. 관련자의 증언이 엇갈렸기 때문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이 다자간의 대질 조사 등을 통해서 결국에 곽상도에게 대장동 사업계획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시작된 지가 언제인데 이제 와서 다자간의 대질 조사를 하고 이제 와서 증거도 아닌 진술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것일까요? 검찰발 단독 기사가 나오면 일단 의구심이 먼저 생깁니다. 왜 갑자기 이런 검찰발 기사가 나오는 것일까? 특검에 앞서 선제적으로 수사하는 척하고 공소장 대충 써서 구형 대충 때리고 판결 약하게 받으려는 그런 꼼수 아닌가?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대장동 의혹으로 이재명 대표 악마와 실컷 할 것 다 했고 증거는 하나도 없고 대선 승리했으니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한 것이고 해서 무죄 처리하면 국민들 비판이 뜨거울 것 같으니 대충 짜고 치는 고스톱으로 넘어가려는 그러한 전략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특검 가야 합니다. 박영수도 조용하지 않습니까? 곽상도 하나로 퉁치기에는 법조계 관련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윤석열도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특검 가서 그 진실을 밝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엮기 위해서 검찰이 김성태 회장을 봐주기 기소한 부분으로 민주당은 검찰의 대대적인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검찰 독재 정치 탄압 대책위는 입장문을 통해서 김성태를 봐주기 위해서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다면서 검찰을 압박했습니다. 자, 그러자 검찰은 사실과 달리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고, 김성태 회장을 구속 기소한 이후에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임직원 18명을 600억 원 횡령, 89억 원의 배임, 뇌물 공여, 외국환 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임직원들의 횡령과 배임 등은 김성태 회장과는 별개의 문제죠. 하나만한 소리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치검사 출신인 한동훈이 발끈하며 입장문을 냈습니다. 한동훈은 역시나 정치 장관답게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압박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 이제는 김성태 회장으로 타깃을 변경한 것이냐, 당대표 범죄 수사를 막기 위한 사법방에 다수당의 정치 권력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올인하는 것은 정치의 영역이 아니라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같은 범죄 영역에 가깝다. 도지사 방북을 위해서 깡패를 시켜서 북한에 뒷돈을 갖다 바치는 것은 민주당과 무관한 개인 비리다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낙인 찍은 그런 발언입니다. 김건희 수사나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며 수사 중입니다. 또는 휘발됐습니다. 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을 하더니 이런 건에 대해서는 역시나 정치 검사답게 입에 거품을 물고 덤빕니다. 이에 민주당의 권칠성 대변인은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비판을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나왔다. 누가 야당 탄압 수사의 배우인지 짐작하게 한다. 야당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회유하고 봐주기 수사하고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그렇게 뼈아팠냐. 수사 중인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단정적으로 혐의를 규정하고 정치 공세에 선봉장을 자임하고 있으니 참 기가 막힌다. 검찰의 야당 탄압 수사를 한동훈이 진두지휘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동훈은 무엇부 장관이냐? 한동훈은 법무부의
흑역사로 남을 수사 개입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 라고 직격했습니다. 나중에 다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많은 씨를 뿌려놨는데 어찌 열매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 열매 수확이 얼마나 거치게 될지 정말 심히 기대가 됩니다. 차곡차곡 다 쌓아두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이 변희재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태블릿 PC 조작서를 두고 변희재 씨는 자신을 법사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불러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고 또 해당 청원이 올라왔다라고 말씀드린 바도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이 청원인이 부족한데 다시 한번 링크를 걸어 드리겠습니다. 한동훈과 변희재 씨의 태블릿 진실 공방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김은경 위원장이 아주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30일 열린 혁신위 청년간담회에서 김은경 위원장은 둘째 아들이 올해 22살인데 중학생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 왜 나이 든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느냐며 평균 연령을 얼마라고 봤을 때 자기 아들 나이로부터 여명까지 엄마 나이부터 여명까지로 비례적으로 투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되게 합리적이죠? 라고 좌중에 묻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 1표라 현실적 어려움이 있지만 맞는 말이다.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1대1 표결을 해야 하느냐. 다만 당시 아들에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1인 1표 선거권이 있어 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 투표장에 젊은 분들이 나와야 그 의사가 표시된다고 결론 지었다라는 말을 냈습니다. 어린 아들이 나이에 비례해서 투표를 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부분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는 부분에서 또 한 번 놀랍니다. 그런 식이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은 투표 비례권을 더 많이 줘야 하고 세금 조금 내면 적게 줘야 하는 겁니까? 오는 것은 순서가 있어도 가는 것은 순서가 없는데 그건 어찌합니까? 자,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미래 세대가 수명도 오래 남았으니 어린 아이들이 대통령도 하고 총리도 하고 장관도 하고 뭐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좀 합리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합리적이죠? 라고 청년들에게 반문할 수 있는지 참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납득이 안 됩니다. 어떤 혁신안이 나올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많은 물음표가 생기는 부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입만 열면 논란거리를 제공하면서 무슨 혁신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는 8월 1일부터 4일까지 휴가를 간다고 합니다. 휴가 기간 동안 하반기 전국 구상의 시간을 가진다고 하는데요. 누구보다도 정말 열심으로 민생을 챙기고 또 적폐들과 싸우고 계시는데 충분한 힐링을 통해서 또 내년 총선과 당 내외 산적한 현안 문제 등에서 잘 숙고하시고 하반기에는 더 멋진 모습으로 더 강력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화이팅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